예, 박찬대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 하나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 미분양 관련해서는 한신공영 측에 확인을 했는데요.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한 미분양 아파트 매매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소득 관련해서 한번 또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도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누락의 가능성 자체가 그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몰랐으면 모를까 청문회 과정에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혹시 누락이 된 것을 사후에 확인을 한다면 네. 수정 신고 하시겠죠? 예, 수정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태욱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23건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 무료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소액이다 보니까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가상으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3건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네, 반 정도라고 하면 한 10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기타 강연 소득을 한 50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 누락된 금액은 약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금액이 다 기타 소득이 아니고 이 중에 20%만이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락된 금액 예정치의 500만 원 가상치에서 바로 100만 원만이 기타 소득 누락액이 되고요. 원천징수세율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 20만 원이죠. 제가 볼 때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누락조차도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줄 만한 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며, 금액적으로도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 관련해 가지고서 2005년도의 거래와 이 1999년도의 거래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를 다 다운계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왜 다운계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네. 특히 양도할 때 다운계약을 하면은 양도 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양도했던 그 아파트는요, 3년 이상 거주하셨죠? 그렇죠? 아니 3년 이상 그래서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감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대상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액이 아까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신고된 금액은 그거보다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운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금액이 등록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나면 그거로 인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나면 거래의 매수, 매도의 당사자가 직접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매우 신중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신중해서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죠. 돈이 오고 가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등기와 등록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는 부동산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섭외된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005년도에 아파트 양도랑 관련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운계약의 경제적 의도와 혜택이 전혀 없고요. 그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 금액조차도 사실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는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99년도에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취득과 관련해서 등록 업무를 직접 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보자가 극도로 신이 성실하고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본인이 등록하는 예가 없을 거고요. 청문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등록 업무를 직접 한 예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이루어지더라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중개사와 또는 은행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99년도에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지방세인 취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신고된 금액과 그리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 금액을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 금액을 초과해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계신 청문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도 같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네. 전속고발권이라는 좁은 틀 내에서가 아닌 행정, 민사, 형사라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세 가지 규율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체계화해야 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규율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민사적으로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집행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형사적 처벌, 즉 고소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 역시 제가 자유로운 신분일 때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나 또는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에 존경하는 유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제 느낌에는 역대급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후보자 자녀 인턴 네. 경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자녀는 2016년 1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 총 3개월에 걸쳐서 하나금융투자, BNP 파리바은행 두 곳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맞죠? 네. 하나금융투자 인턴십의 경우 1,083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4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7대 1입니다. BNP 파리바는 5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자 28명을 지원을 받아서 11명이 그중 11명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1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 분이 후보자의 자녀입니다. 이 화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분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뭐 실제로 후보자께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셨던 행사를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행사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에서 알아서 편의를 봐줬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두 금융회사가 인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김상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금융회사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제 의도 또는 개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쪽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벌 저격수이고 제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방학 동안에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금융회사의 어떤 인턴에 어플라이하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어떤 금융기관 내지는 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요번에 청문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제일 많은 고통을 겪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현 상황에서는 제 아이가 미래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나 있을까 좀 걱정하는 것이 솔직히 제 아버지 된 저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정상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특히 큰 기업에 아마 취업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턴십을 1년에 두 군데서 했는데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요. 네. 이 중에 한 곳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인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겨울방학, 여름방학, 매 방학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인턴십을 이런 유수의 기관에서 연거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다 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뭔가 잘못된 어떤 느낌을 갖게 했다면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었는데요. 그 신용카드 금액이 조금 사용 금액이 적죠. 네, 적다는 그렇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생활비 전체가 뭐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저 부부 합산으로 1년에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쓴 거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적게 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월 한 80여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님이요. 네네. 뭐 배우자 거는 차치하고. 네. 그런데 뭐 차량 운영하시고 네. 그 뭐 차량의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뭐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서 인터넷 네, 뱅킹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데서 네. 나간다고 하시면 이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28,000원 정도를 카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일반 성인 남성이 이 정도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후보자처럼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네. 또 학생들과 함께 네. 예, 뭐 간단히만 소명을 드리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몰랐으면 모를까 청문회 과정에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혹시 누락이 된 것을 사후에 확인을 한다면 네. 수정 신고 하시겠죠?
예, 수정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태욱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23건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 무료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소액이다 보니까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가상으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3건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네, 반 정도라고 하면 한 10건 정도라고. 예, 박찬대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 하나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 미분양 관련해서는 한신공영 측에 확인을 했는데요.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한 미분양 아파트 매매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소득 관련해서 한번 또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도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누락의 가능성 자체가 그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며 금액적으로도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 관련해 가지고서 2005년도의 거래와 이 1999년도의 거래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를 다 다운계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왜 다운계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네. 특히 양도할 때 다운계약을 하면은 양도 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기타 강연소득을 한 50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 누락된 금액은 약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금액이 다 기타 소득이 아니고 이 중에 20%만이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락된 금액 예정치의 500만 원 가상치에서 바로 100만 원만이 기타 소득 누락액이 되고요. 원천징수세율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 20만 원이죠. 제가 볼 때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누락조차도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줄 만한 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양도했던 그 아파트는요. 3년 이상 거주하셨죠? 그렇죠? 아니 3년 이상 보유. 그래서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감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대상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액이 아까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신고된 금액은 그거보다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운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